음질이 좋다고 해서 애플 뮤직으로 가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 2 프로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1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15가지에는 설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 팁도 몇 가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버즈 2 프로는 전작 대비 음질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비싼 무선 이어폰을 제대로 사용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랩터가 버즈 2 프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동안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모델인 버즈 프로나 버즈 2를 사용하다가 버즈 2 프로를 구매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굳이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어버드 착용 테스트입니다. 먼저 이어버드를 착용하고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자, 이렇게 꽉 끼웠는데도 조정 필요라고 뜨면 이어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 귀에 맞는 이어팁을 끼우고 다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착용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 기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캔 시 외부 소음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한 음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착용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착용하고 다시 시도를 하면 네, 이렇게 착용 상태 좋음이 떴죠. 두 번째로 블루투스 강제 연결입니다. 간혹 초기 연결 시 시점을 놓쳐서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다른 기기에 잠깐 연결을 할 때 정말 편한 기능입니다. 먼저 이렇게 케이스를 열면 기존의 S22 울트라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잠깐 다른 기기에 연결하고 싶을 때는 이 상태에서 3초 이상 터치를 하고 있으면 자, 내부 유닛 충전 표시 등이 빨록파 순으로 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연결 대기 상태인데요. 여기서 아이패드 미니 6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었죠. 자, 다시 S22 울트라에 연결하고 싶을 때는 케이스 뚜껑을 닫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의 블루투스 설정에서 이 기기 지우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S22 울트라 웨어러블에서 뚜껑을 열고 연결만 누르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할 때는 귀찮게 초기 연결 설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소음 제어 설정입니다. 버즈 2 프로는 전작인 버즈 프로와 다르게 노캔의 강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역시 볼륨 조절이 없어졌는데요. 아마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강함, 약함을 알아서 조절해 준다는 것이겠죠. 삼성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 버즈 2 프로는 하이 SNR 고감도 마이크를 트리플로 구성해서 이런 소음 제어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끄기를 했을 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끄기를 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꼭 수영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들 정도로 먹먹함이 심해서 정말 비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대화 감지 설정입니다. 대화 감지는 초기 설정이 꺼져 있거든요. 자, 사용하려면 대화 감지로 들어가서 ON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하단에 5초, 10초, 15초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말할 때 주변 소리 듣기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시간입니다. 5초로 일단 설정을 하고 다시 나가서 제가 말을 하면 이렇게 주변 소리 듣기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변에서 말을 하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기기를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커피를 사러 스타벅스나 편의점에 잠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360도 오디오 설정입니다. 버즈 2 프로에서는 360도 오디오 설정이 메인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버즈 프로는 이어버드 설정에 숨어 있거든요. 그만큼 버즈 2 프로에서는 개선을 했다는 말이겠죠. 자, 들어가 보시면 헤드 트래킹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즈 2 프로에는 가속도 센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는데요. 컨텐츠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7.1 채널까지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작 대비 음질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넷플릭스나 티빙으로 영화 볼 때 정말 괜찮은 기능일 듯 합니다.
여섯 번째로 터치 컨트롤입니다. 자, 들어가 보면 일단 기본 설정은 탭하기와 길게 터치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두 번 탭하기와 세 번 탭하기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ON 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끄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제어를 할 수 있고 또 워치5에서도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탭하기도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길게 터치는 켜고 사용하는데요. 길게 터치는 양쪽 모두 기본 설정이 노캔과 주변 소리 듣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오른쪽은 빅스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티파이와 멜론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이것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일곱 번째로 내 이어버드 찾기입니다. 이 기능은 모두 알고 계시는 기능이지만 귀찮아서 잘 안 하시죠. 하지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분리형 무선 이어폰이어서 쉽게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또한 카페나 공원 탁자 같은데 그대로 두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어지면 알림 받기도 꼭 켜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안전한 장소 추가를 해두면 집이나 사무실에 두고 갈 때는 알림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공공장소에서 노캔을 켜고 통화하면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소리로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어버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사용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ON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화가 왔을 때 자동으로 주변 소리 듣기로 바꿔줍니다. 회사나 공공장소에서 통화할 때는 꼭 설정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로 이어버드 끊김 없이 전환하기입니다. 이 기능은 같은 계정의 삼성 기기를 사용할 때 해당 기기에서 음악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자동으로 스위칭 해주는 기능인데요. 정말 편한 기능이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태블릿으로 음악이나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영상이나 간단한 영상을 볼 때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연결될 때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열 번째로 목 스트레칭 알림 설정입니다. 버즈트 프로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버즈트 프로를 귀에 착용하고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10분 이상 보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칭을 하라는 메시지가 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버즈트 프로의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설정하셔서 거북목이 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어폰을 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볼 때가 더 많거든요. 자, 11번째로 실험실인데요. 자, 이어버드 설정에서 실험실로 들어오면 되는데요. 실험실에서는 이어버드 가장자리 두 번 탭하기와 게임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어버드 가장자리 두 번 탭하기는 볼륨 조절입니다. 자, 좌측이 볼륨 내리기고요. 자, 오른쪽이 이어버드 볼륨 올리기입니다. 자,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치를 터치해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연습을 조금 해서 익숙해지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게임 모드는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연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것인데요. 이 기능은 사용할 때만 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켜두고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게임 모드를 게임할 때마다 켜고 끄기가 귀찮거든요. 이것을 게임만 켜면 자동으로 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빠른 설정 창에서 빅스비 루틴으로 들어갑니다. 글자를 눌러서 들어오시고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루틴 추가를 눌러서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건에서 자, 게임 플레이 중이 있거든요. 자, 이걸 눌러놓고 동작으로 들어가서 여기 하단에 보면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갤럭시 버즈2 프로 매니저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게임 모드를 눌러주시면 되고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고 자, 이렇게 하고 완료를 누르고요. 자, 12번째로 접근성입니다. 자, 이어버드 설정에서 접근성에 들어가면 좌우 소리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간혹 양쪽 청력이 균일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 청력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쪽 이어버드로 소음 제어 기능을 켜줄 수 있는데요. 아마도 택배 일이나 운송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양쪽 다 끼고 있으면 귀가 무척 피로하거든요. 이 기능을 켜면 한쪽만 끼고 있어도 주변 소리 듣기나 노캔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음량 맞춤 설정은 음량 자동 조정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량으로 맞춰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온오프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주변 소리 크기도 좌우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째로 워치에서 음악 듣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워치5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서 알려드린 바가 있거든요. 음악을 워치로 옮기는 것은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워치5 블루투스 버전이라도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 뮤직에서 오프라인으로 음악을 저장해 놓고 스마트폰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까요. 지금 우측 상단에 링크 나갔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버즈2 프로는 워치5에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9번째에서 설명드렸던 이어버드 끊김없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워치5에서 음악을 켜면 이렇게 연결 알림이 뜨는데요. 여기서 버즈2 프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버즈2 프로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S22 울트라의 블루투스를 꺼도 음악은 그대로 워치5 프로에서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버즈2 프로를 워치5 프로에 연결하면 24비트 하이파이 음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14번째로 하이파이 오디오 듣기입니다. 버즈2 프로를 구매해서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으로 음악을 들었는데 버즈 프로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음악 앱으로 들어가서 설정에서 LTE와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음질을 최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히 음질이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음악 웹별로 무손실 음원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앱들이 있거든요. 랩터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총 5가지 음악 앱을 비교해 봤는데요. 데이터상으로 가성비가 제일 높은 것은 애플 뮤직입니다. 가격 대비 그렇다는 것이고요. 가성비가 제일 떨어지는 것은 타이달입니다. 가장 비싸고 하이파이 스트리밍만 해도 현재 환율 기준으로 13,600원이거든요. 그리고 애플 뮤직과 타이달 같은 경우 하이파이 플러스는 버즈2 프로로는 소용이 없고요. 외부 DAC가 있어야 됩니다. 외부 DAC도 몇십만원 하거든요. 여기에 유선 헤드셋이나 유선 이어폰도 DAC 출력에 맞게 구매하면 수백만원짜리까지 있으니까 중독되면 통장이 통장됩니다. 자, 여기서 직접 들어본 것은 유튜브 뮤직, 멜론, 애플 뮤직은 모두 들어봤고요. 요즘은 애플 뮤직으로만 듣고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도 무난한 수준이어서 음질이 좋다고 해서 애플 뮤직으로 가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음원별로 비트레이트가 모두 다릅니다. 돌비 애트모스부터 시작해서 16비트 44.1kHz로 나오는 음악도 많거든요. 표에 나오는 것처럼 최대 24비트 48kHz라는 것이지 모든 음원이 같은 비트레이트로 전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24비트 44.1kHz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애플 뮤직이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의 비트레이트를 볼 수 있으니까요. 다른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레이트가 얼마인지도 모르거든요. 스포티파이와 타이달은 제가 들어보지를 않아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튜브 뮤직과 멜론 그리고 애플 뮤직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으냐 하면 애플 뮤직이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뮤직의 음질이 좋았습니다. 일단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는 고음에서 조금 거슬리거든요. 애플 뮤직은 그걸 확실히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아무튼 결론은 버즈2 프로를 구매해서 고음질로 들어보겠다고 무리하게 결제하지 마시고요.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1개월 무료 이용권이 주어지거든요. 멜론 또 2개월은 할인이 대폭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기간 동안 체험을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아마도 스포티파이도 1개월 무료 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15번째로 버즈 위젯 설치입니다. 사실 워치4나 워치5를 같이 사용하시면 필요 없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위젯을 설치해서 간편하게 소음 제어와 터치 컨트롤을 온오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 설치 방법은 두 손가락을 오므리면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위젯을 눌러서 영어로 GA만 입력을 해도 이렇게 버즈2 프로의 위젯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버즈2 프로는 사은품으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풀리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음질이 현재까지 동급 최강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은 괜찮은 듯 한데요. 비싸게 구매한 제품인데 제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랩터가 대신 체험해 본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버즈2 프로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